지금 투자 트렌드는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는 거예요.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거고 대민에서 비대민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 사시는 분들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저는 부동산보다 금융 공부, 특히 글로벌 금융 공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를 이루는 방법이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지나면 부동산 전문가가 TV에 안 나옵니다. 강남이나 서울 중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중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요새 30대 부부한테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어디 살고 싶으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남이냐고 그러니까 서울은 어차피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남이 좀 접근 가능한 금액이 아니냐. 그리고 또 신도시로 개발돼서 깨끗하고 뭐 5호선이나 또 9호선까지 들어서고 서울 진입이 좀 훨씬 이제 수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요새 세대가 이제 보면은 구시가지보다 확실히 신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은 하남, 구리, 남양주, 김포, 과천, 용인, 고양 이런 데 이제 서울 인접 신도시에 많이 살죠. 부산도 가보면요. 명지 국제 신도시인데 가보면 확실히 젊은 층이 많습니다. 광주 같은 데도 뭐 첨단 지구 이런 데도 막.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서울보다 준서울이 낫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준서울이 뭐예요? 서울에 버금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강남역하고 이제 시청하고 그게 이제 보통 업무지구 센터잖아요, 그죠? 그 곳에서 통근거리가 오히려 서울 시내 다른 데보다 더 빠른데 면서 살기 좋은데 그게 준서울입니다. 근데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을 너무 행정구역으로 따지지 마시고 생활권역으로 따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서울 지금 주민등록 인구가 한 작년 말에 이제 한 93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생활인구는 108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최근에 지하철이나 GTX가 개통되면서 서울의 범위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그대로지만 생활권역은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준서울이 많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뭐 강남 들어와 살고 싶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조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퇴근하는 뭐 셀러리맨이라면은 시청하고 강남역을 설정하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출퇴근 거리라든지 뭐 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최상을 항상 원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월급뿐하고 내 돈뿐한데 어떻게 최상을 선택해요? 근데 오히려 최적을 선택하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최상보다 최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도시나 지방이 GTX, 철도 인프라를 통해 서울의 대체제로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일부 지역으로 국한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좀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입지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판교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울 대체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어떤 그 심리적 어떤 그런 이 특성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GTX라든지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철도 같은 게 이제 개통이 되면서 철도도 요새 뭐 있잖아요. 뭐 ITX 이런 걸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로 가는 거리가 특히 시간적 거리가 이제 짧아지면은 과연 심리적 거리도 짧아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량리에서 있잖아요. 춘천 가는데 이게 ITX 그 청춘 열차 타면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청량역에서요 원주 가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리거든요. 제천 가는 게 뭐 제 생각 1시간 6분인가? 요 정도. 우리가 뭐 춘천을 뭐로 봐요? 서울이라고 봐요? 강원도로 보잖아요. 제천도 서울이 아니라 뭐 충청북도로 보는 경우도 있죠.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면 서울역까지 34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천안이 서울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GTX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통혁명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어떻게 바꿔놓을 수는 있는데 항상 시간적 거리 단축이 심리적 거리 단축으로 반드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더라. 이런 어떤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통혁명으로 통근시간이 짧아지면서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셀러리맨들 입장에서는 주거지 선택 반경이 넓어지죠. 그건 분명한 건 맞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 도심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는 어떤 경향이 있는 건데 그게 여전히 심리적 거리, 절대적 거리, 공간적 거리는 좀 무시하기는 좀 어렵더라. 이 도심의 가치는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도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대체할 정도까지는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꼭 집을 사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홈으로서의 집은 필수가 될 수 있겠죠. 동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때가. 은신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로서 집은 선택입니다. 집은 선택적 재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거인의 어깨에 좀 올라가서 투자 지형도를 좀 읽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투자 트렌드는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는 거예요.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거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로컬 대면 자산이죠. 과거 내 집 마련은 살아가는데 일종의 통과례였거든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게 삶의 코스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리베로, 보헤미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처럼 사는 거죠. 세상에서 필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선택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예 살던 집을 다 팔고 배당 주식이나 배당 펀드,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옛날에 서학개미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게 하나의 보편화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 들어 상가를 샀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가 사는 것보다 월배당 ETF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건 저는 편안히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방 사시는 분들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저는 부동산보다 금융공부, 특히 글로벌 금융공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를 이루는 방법이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그 정보가 다 어떻게 보면 균등하잖아요. 정보 비대칭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다 거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는 지방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그냥 아파트 한 채 정도만 사시고 나머지는 좀 글로벌 금융자산에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어떨까. 다만 이제 금융자산은 종이자산이거든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가격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나름대로 이 버퍼 이런 어떤 완충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마련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 좋다, 금융자산이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건 또 안 맞더라고요. 자기 성격에 맞는. 그게 좀 촐랑대는 사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부동산이 낫고 왜냐하면 못 파니까 그나마 남아 있는 거예요. 주식은 보니까 폭 나오는 날 보면은 내가 팔고 싶지 않더라도 손가락에 팔고 오죠. 못 견딥니다. 가격 스트레스로부터. 그러면 좀 진득하신 분들은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견디겠죠. 근데 이게 촐랑대거나 이게 하루에도 생각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버티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 심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요새 주식이 워낙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항상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내 스스로 그런 걸 한번 예행 연습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다. 그죠?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쪽으로 간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체적으로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애들 보고 제가 그러죠. 젊은 분들 만나면은 부동산 고마는 거 하고 다 금융 공부하라고 그랬더만 또 저보고 또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박사님 혼자 다 해 드시려고? 어떻게 하시냐고. 왜냐하면 20년 지나면 부동산 전문가가 TV에 안 나옵니다. 일본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동향으로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 공부 좀 많이 좀 하세요. 그거 밤새서 공부하시라.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을 사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새 아파트를 살까요? 고민하는 분들께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 역시 선택이죠. 근데 요즘 트렌드는 몸테크에서 얼죽신으로 바뀌었어요. 몸테크 아시죠? 그러니까 몸이 좀 고달프더라도 낡은 집에 가가지고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껌 먹고 알 먹고, 그죠? 가격도 오르고 새 집도 없고, 뭐 이런 거는 약간 윗세대들의 어떤 투자 트렌드. 요 사이 그 MZ 세대들은 몸테크보다 얼죽신이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신축이죠. 색을 좋아하죠,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재건축이 하나의 재테크 상품이었잖아요. 심지어 한때 황금알을 낳는 상품까지 되었잖아요. 지금 건축 말로 왔죠. 그 재건축도 부담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기가 좀 떨어지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신축이나 준신축에 관심이 많죠. 2010년도 이후에 들어선 아파트는요,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20년이 지나도 새 집이에요. 잠실의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가보면은 그 입주가 2008년이거든요. 올해 16년 됐잖아요. 여전히 새 집입니다. 요새는 좀 새 집 기간이 좀 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워낙 이제 새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얼죽신이라는 말도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얼죽신이 나타나게 된 어떤 이 사회적 배경을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요즘 MZ 세대는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나서 주거 만족의 중거점이 기성세대보다 좀 높다. 한마디로 이제 선진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뭐 이런 주거 만족의 역책값이 높죠. 뭐 저희는 솔직히 뭐 따뜻한 물만 잘 나와도 난방만 잘 되어도 외풍만 없어도 만족하는 세대죠. 그래서 올 들어서 성동구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거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얼죽신 세대의 어떤 움직임하고 맞물려 있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주의적 가치관, 이게 한몫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욜로, 그 다음에 인생을 즐겨라는 뭐 까르페 디엠, 그 다음에 뭐 플렉스 소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좀 지배적 정서로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좋아지니까, 특히 요 사이에 보면은 아파트 가치는 커뮤니티 시설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빌라하고 아파트 차이는 뭐냐? 바로 커뮤니티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요 사이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면은 유럽의 마치 캐슬처럼 그 안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진화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신축 쏠림 현상의 어떤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